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어여쁜 아내와 함께 결혼식을 올린 37살 늦깎이 신랑입니다. 결혼식이라는 건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맹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에 서투르고 어설펐던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을 맹세하는 그날만큼은 힘내서 사랑의 표현을 듬뿍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베란다에 앉아 차가워진 가을바람을 만끽하고 있으니 참으로 설레고 행복했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살면서 제가 만났던 작고 귀여운 것들 중 가장 반짝이고 아름다웠던 천사, 김소원. 아내 이름이냐고요? 아니요. 아내가 보면 서운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이 이야기는 아내의 이야기가 아닌 작은 천사 소원이의 이야기입니다. 천사 같은 아이 김소원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작은 놀이공원에서 근무하는 디자이너였습니다. 말 그대로 놀이공원 내부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본격적인 봄을 알리는 4월의 시작이었어요. 놀이공원에 있는 조형물들도 눈옷을 벗고 꽃들로 술을 놓을 시기였답니다. 팀원들과 함께 봄을 맞이할 공원을 디자인하며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와, 진짜 진혁씨, 이번에도 생긴 거랑 다르게 어떻게 이런 아기자기한 구성을 짰어요? 팀원들은 제 모니터를 함께 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 제 별명은 바게트 빵입니다. 네, 맞아요. 빵집에 가면 하나씩 꼭 있는 길쭉하고 커다란 빵. 겉보기엔 무뚝뚝하고 바게트 빵 껍질처럼 딱딱한데 속은 나름 빵답게 부드럽다네요. 물론 직원분들이랑도 다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서 이분들이 제 속을 알 리는 없지만 주로 제가 디자인한 결과물들을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전 단지 아이들과 가족들이 즐겨 찾는 놀이공원이니 그에 어울리는 것들을 찾아낼 뿐인데 말이죠. 그렇게 저희 팀은 봄을 맞은 놀이공원을 위해 디자인을 제출하고 여러 관문을 거쳐 최종안이 나오게 되면 조경팀에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존보다 더 알록달록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탈바꿈한 놀이공원은 멀리서 보아도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었어요. 작업이 끝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한 바퀴 돌아보던 어느 날, 뚜껑이 덜 닫힌 하수구 구멍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다리 한쪽이 빠져버렸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함께 걸어가던 사장님이 깜짝 놀라 저를 일으켜 주었지만 이미 잘못된 것인지 다리가 아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걸을 수 있겠어? 갑작스레 벌어진 상황에 놀라기도 하고 한쪽 다리만 꼬꾸라진 채 바닥 아래로 빠져있는 제 모습이 어쩐지 웃음이 나더라고요. 괜찮아요. 대답하며 저도 모르게 웃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사장님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외쳤어요. 누가 여기 좀 도와주세요. 사람이 죽어가요. 병원에 입원한 지 3일째 되던 날 놀이공원 사무실 직원들이 하나둘 병문안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잔뜩 굳은 얼굴의 사장님도 역시 방문해 주셨어요. 이봐, 자네, 괜찮은가? 네, 사장님, 저 멀쩡합니다. 아니, 사장님이 자꾸 진혁 씨 엄청 아픈 것 같았다고, 진짜 죽는 줄 알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아니야. 평소엔 잘 웃지도 않는 사람이 그 상황에 얼굴에 미소를 지어버리는데 그게 정상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직원이 진혁 씨 자네인데 소중한 직원 잃는 줄 알고 하늘이 노랬어. 노랬다니까. 사장님의 진지한 한마디에 병실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창피함은 저의 몫이었지요. 농담이고 이렇게 번거로운 발걸음을 해주신 팀원분들께 정말 고마웠습니다. 골절된 저의 다리는 회복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놀랐던 마음은 말끔하게 완치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찾아와 주신 분들을 입구까지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왠지 달콤한 간식거리가 당겨 매점에 들렸습니다. 바나나 우유 2개를 사서 하나는 빨대 꽂아 입에 물고 하나는 바지 주머니에 대충 집어넣고 병원 앞뜰에 있는 벤치에 앉았어요. 포근한 햇살과 달달한 바나나 우유가 만나니 잠이 몰려왔습니다. 살짝 눈을 감았던 것 같아요. 눈을 감으니 주변의 소리가 더 예민하게 들려왔습니다. 휠체어 굴러가는 소리,
링거 거치대가 삐걱삐걱 움직이는 소리, 사람들 이야기하는 소리. 그런데 들리지 말아야 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번쩍 눈을 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어요. 벤치 위에 아주 작은 소녀 한 명이 링거를 달고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 6살쯤 되어 보였는데 충분히 소리내어 울 나이인데도 소리내지 않으려고 숨을 삼키며 눈물만 쭉쭉 흘리고 있더라고요. 주변엔 다른 아이들도 있고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유독 그 아이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어린아이. 아이가 우니 달래주고 싶었습니다. 우선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라도 아이의 부모가 있다면 아이가 울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없는 것 같더군요. 곧 부모가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다려보는 동안에도 아이는 눈물을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왜 울고 있니? 제가 말을 걸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치원에서 연극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주인공 공주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병원에 살게 돼서 유치원도 못 가고 박서율이 공주님을 하게 됐어요. 박서율은 저희 반 친구예요. 제가 엄마한테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나 언제 다시 집에 가냐고. 유치원 가서 공주님 해야 한다고. 근데 엄마가 저한테 공주님은 이제 서율이가 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섞여 잔뜩 흔들리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제 할 말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아직 끽해봐야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가슴이 아파 울고 있다는 말에 너무 속상했어요. 같은 또래에 아프지 않은 아이들이 이런 말을 했더라면 마냥 귀여웠겠지만 작은 손에 바늘을 꽂고 제 얼굴만한 링거 주사를 맞고 있는 아이가 하는 말이라 마음이 아프기만 했습니다. 바나나 우유 좋아하니? 어떻게 하면 아이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저 작은 아이의 마음이 조금은 괜찮아질까 고민하다 주머니 속 바나나 우유를 꺼냈습니다. 전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먹을 거 하나면 눈물쯤은 뚝 그친다고 생각했어요. 전 핑크색을 좋아해서 딸기 우유만 먹어요. 아이의 대답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도 취향이라는 게 있더군요. 자신이 좋고 싫은 걸 표현할 줄 아는 모습에 오늘 처음 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기특하기까지 했어요. 그럼 아저씨가 딸기 우유 사줄까? 아저씨, 저 아세요?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아저씨가 딸기 우유를 정 사주고 싶으면 전 여기 있을 테니 아저씨가 사오세요. 여전히 울먹이는 목소리로 똑부러지게 할 말을 하는 아이가 기특했습니다. 제 여동생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매점으로 가 딸기 우유와 핑크색으로 된 간식들 몇 개를 사서 아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편의점 봉투를 뒤적거렸습니다. 마음에 드는 간식이 없는 걸까? 어디가 아프니? 백혈병이에요. 아이가 망설이지도 않고 즉각 대답을 하더군요. 저 같은 어른이 백혈병에 걸려도 저렇게 덤덤하게는 대답하지 못할 것 같은데. 덤덤하게 대답하고 마지못해 딸기 우유를 꺼내는 아이가 너무 측은했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아이에게 왜 그런 시련을 주셨을까? 하늘로 간 저희 동생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아저씨는 다리가 왜 그래요? 아저씨는 일하다가 넘어졌어. 아저씨도 머리 잘랐어요? 전 머리 잘라서 이제 따은 머리도 못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머리가 따은 머리거든요. 공주님 같은 머리. 공주님들만 하는 머리 이런 거요. 아이는 주머니 속에서 스티커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즈니 공주님이 그려진 스티커였어요. 넌 어떤 공주님이 제일 좋아? 전 솔직히 다 좋아요. 근데 꼭 한 명만 골라야 된다면 엘사? 와, 엘사? 그러고 보니 너 엘사 닮은 것 같아. 아저씨는 강호동 닮았어요. 아이는 좋아하는 공주님 이야기에 눈물이 멈춘 듯 제잘거렸습니다. 그제야 아이에게서 아이다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지요. 딸기 우유 하나와 공주님 이야기에 눈물을 멈춘 아이는 이제 엄마가 올 시간이라며 병실로 돌아가고 저도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옆 침대 어르신께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뭐 좋은 일 있나 봐? 좋은 일은요. 어르신, 내일 퇴원이시죠? 그럼 몸이 아주 개운해서 날아갈 것 같아. 오늘 당장 가도 되겠구먼. 축하드려요. 부럽습니다. 에이, 젊은 사람이. 저는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켜 조용히 백혈병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요즘엔 다행히도 80%는 극복을 한다는 기사를 찾아보고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극복했다는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며 저 아이의 병도 얼른 나을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제 동생도 저 아이만큼 작았던 시절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작던 동생은 수차례 몸을 열어 수술을 받고도 그렇게 허무하게 삶을 마무리했어요. 이 아이를 보고 있으니 동생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반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이의 생명까지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낮잠을 자던 저는 병실 밖의 소란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웅성거렸습니다. 유일한 말동무였던 옆 침대 어르신께서 퇴원을 하시고 저밖에 없는 병실에서는 무슨 일인지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궁금함에 목발을 짚고 나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가 문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으며 서 있는 그 아이의 손에는 바나나 우유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찾았다. 저 아저씨 찾으러 왔어요. 아이가 저를 가리키며 이야기하자 아이와 대화 중이던 간호사 선생님들이 당황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갔더니 제게 바나나 우유를 쓱 내밀더군요. 전 바나나 우유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방금 저희 이모가 저 먹으라고 사왔지 뭐예요? 그래, 근데 이모가 너 먹으라고 사오신 건데 네가 먹어야지. 아저씨가 저번에 딸기 우유 사주셨던 게 생각나서 가져왔어요. 엄마랑 이모한테도 허락받았어요. 여전히 똑부러지는 말투로 제 할 말을 하고 있는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어른들도 쉽게 하지 않는 행동을 아이가 하더군요. 뭉클한 마음에 그 바나나 우유는 먹지도 못하고 서랍 위에 올려두었어요.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복도 끝에서 여자분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소원이 엄마예요. 네? 방금 이거 가져다 주고 간 아이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애가 혹시 건방진 행동을 하진 않던가요? 불쑥불쑥 말을 걸고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아닌지 사과드립니다. 자신이 그 아이의 어머니라고 소개하신 여자분께서 어두운 표정으로 제게 사과를 건네셨습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과를 받으니 도리어 제가 죄송해지더라고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건 없었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딸기 우유 사준 걸 기억하고 이렇게 갚으러 오기까지 하는 아이가 어떻게 불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똑똑하고 당찬 아이의 모습에 저도 오랜만에 웃었는걸요. 그래도 아이가 저러는 걸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꼭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 아이한테 간식거리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챙겨주고 싶어서 챙겨줬을 뿐인데요. 그나저나 아이가 백혈병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무지하지만 그래도 요즘 백혈병은 치료만 잘 받으면 극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무례할지도 모르지만 저 아이 금방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 힘내셔야 합니다. 저 어린아이가 어머니 생각을 무지하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백혈병인 것도 직접 이야기하던가요? 네, 이상하네요. 자기 아픈 이야기는 곧 죽어도 그 누구한테도 말하기 싫다고 같이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이 연락 와도 병원이 아니라 여행 간 척 하는 아이인데 같은 병동 보호자분들이 물어도 절대 대답 안 하는 아이거든요. 제가 좀 푸근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애가 봐도 이야기 털어놓기에 딱인 얼굴이었나 봅니다. 어머니 아이가요.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요? 네. 공원에 앉아 있는데 아이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살면서 어린아이가 그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꼭 힘내세요. 세상에, 제 앞에서는 울지도 않는 아이인데 병원에 들어오고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거든요. 그 힘든 항암 치료를 하고도 이불 속에 들어가 제 모습을 숨기기만 했지. 제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제가 없을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니 가슴이 찢어지네요. 아이의 어머니는 정말 가슴이 찢어진 사람처럼 옷깃을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외과 병동 복도에서 그렇게 저희 둘은 눈물을 흘리며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 상황에 함께 울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사색이 되어 달려오셨습니다. 소원이 어머니, 지금 빨리 내려가셔야 돼요. 다급한 간호사 선생님의 목소리에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원이 어머니와 함께 아이의 병실로 내려갔어요. 병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소원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소원아! 소원아! 달려가 소원이를 품에 안는 모습에 저희 어머니가 겹쳐 보였고 힘없이 몸을 웅크리고 울부짖으며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모습에 제 동생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그 자리에 서서 이제는 세상에 없는 두 사람을 찢어지게 그리워해야 했습니다. 소원이가 울부짖는 울음소리가 자꾸만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한바탕 고통의 시간이 멎어들고 울면서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소원이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는 왜 데려왔어? 소원이의 말에 어머니도 그제야 정신이 드셨는지 저를 바라보셨어요. 어떻게 거기 계시냐는 듯한 표정에 왠지 머쓱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무안하지 않도록 어머니께서 금방 소원이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응, 아저씨도 소원이 걱정돼서 왔지. 우리 소원이 아프지 말라고 기도해 주시려고 왔지. 아저씨, 제가 걱정돼서 울었어요? 응, 아저씨 엄청 기도했어. 그럼 바나나 우유 아직 안 먹었어요? 돌연 바나나 우유를 찾는 소원이의 말에 어머니께서 냉장고를 열며 소원이 바나나 우유 줄까 하셨습니다. 그 말에 소원이가 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옆으로 두어 번 흔들더군요. 절레절레. 난 딸기 우유 좋아한다니까. 바나나 우유는 저 아저씨가 좋아해. 어머니가 냉장고에서 꺼낸 바나나 우유를 건네며 웃어 보이셨습니다. 우리 소원이랑 많이 친해지셨네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계시는 동안 우리의 친구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엄마, 내 친구를 어떻게 해, 아저씨가. 아저씨 6살이에요? 고통의 시간을 넘기고 병실엔 작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한편으로 자꾸만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와 힘들었지만요.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니 긴장이 풀리고 배가 고파오더군요. 그럼 전 이만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아저씨. 어머, 얘가 왜 이래? 아저씨 올라가서 식사도 하셔야지. 밥 나랑 같이 먹어요. 아저씨는 아저씨 방에 가야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 이렇게 할까? 소원이 밥 먹는 동안 아저씨가 옆에서 기다려주고 소원이 밥 다 먹으면 그때 갈게. 그럼 아저씨 밥은요? 나는 배가 안 고파서 괜찮아. 아이가 먹는 걸 기다려주기로 하고 저는 옆에 걸터앉아 그 모습을 지켜봐 주었습니다. 한 숟갈 먹을 때마다 제잘제잘 힘들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잘도 떠들어댑니다. 김소원, 밥 먹을 때는 엄마가 조용히 하고 먹는 거라고 했지? 그럼 작게 말할게. 아저씨 심심하잖아. 아무튼 그래서요, 아저씨. 소원이는 속삭이는 자기 목소리가 재밌었는지 식사를 마치고도 꽤 오래 같은 톤으로 수다를 떨었습니다. 주로 유치원 친구들 이야기였어요. 한참을 속삭이던 소원이는 제 목소리에 자기가 졸렸는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소원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자마자 눈치 없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울렸어요. 놀란 소원이 어머니가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많이 시장하시죠? 괜찮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서 있었던 거니까요. 저희만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후로 저는 소원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잦아졌습니다. 소원이는 어린 암 환자라서 병실을 자주 오래 비우지 않고 제가 주로 소원이를 만나러 갔어요. 다시 제 병실로 돌아올 때쯤이면 소원이가 날짜와 시간을 정해줍니다.
아저씨, 두 밤 자고 3시에 만나요. 소원이는 어느 날 제게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저씨,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어요. 다 얘기해줘서. 저희는 절친 아닌 절친이 되어버린 셈이죠. 그거 아시나요? 정말 친한 사이는 매일 보는데도 할 말이 또 있고 또 있다는 것. 소원이는 할 말이 다 떨어졌다고 하면서도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글생글 웃던 소원이가 슬픈 표정을 하고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저씨,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뭐가? 그때 공주님 연극이요. 그때 입으려고 만든 제 드레스랑 구두까지 다 유치원에 있는데 그때까지 전 절대 못 나가겠죠? 소원이 그 연극이 정말 하고 싶었구나. 사실 연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주는 제가 해야 하거든요, 정말. 근데 다른 애가 한다고 하니까 너무 질투나요. 왜 그렇게 공주가 하고 싶은데? 이건 진짜 아저씨한테만 말해주는 거예요. 정말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돼요. 특급 비밀이에요. 알겠죠? 그래, 아저씨가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할게. 약속. 응, 약속. 사실 그 공주랑 사랑하는 왕자가 있거든요. 그 왕자 역할을 하는 애를 제가 좀 좋아해요. 푹. 먹고 있던 바나나 우유가 코로 튀어나왔습니다. 유치원에서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귄다는 요즘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는 소원이의 모습이 너무 귀엽고 웃겼다고 해야 할까요? 아저씨! 하하, 아니야. 미안해, 소원아. 절대 소원이 때문에 웃은 거 아니야. 아저씨가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줘요? 꼭 그 연극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소원이가 공주님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면 아저씨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이제 머리도 닦지 못하고 공주님 드레스도 없는데 어떻게 공주님을 해요? 걱정 마. 아저씨만 믿어. 소원이 그럼 아저씨랑 공주님 하러 가는 거다. 소원이와 약속을 나누고 저는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그로부터 얼마 전 소원이 어머니와 매점에서 마주쳐 우연히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더 지쳐 보이는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혹시 소원이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열흘 정도 후면 그날이거든요. 유치원에서 공주님 왕자님 연극하는 날. 소원이가 그걸 달력에 적어두고 하루하루 세고 있더라고요. 저 아픈 애를 데려다 그 무대에 억지로 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생각에 요즘 잠이 안 와요.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저렇게까지 열심히 날짜를 세고 있나 싶어서 어머니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소원이가 슬프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연스레 저는 놀이공원에 오는 아이들 생각을 떠올리게 됐어요. 알록달록 공주님 머리띠를 하고 원피스를 입은 채 엄마 손잡고 놀러오는 아이들.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원 조형물은 백설공주 모형이었거든요. 저 나이 때의 아이들이 무엇보다 공주님 놀이에 진심이라는 것쯤은 대충 알고 있었건만 이토록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은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레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 소원이 어머니, 사실 제가 놀이공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거든요. 막 생각하시는 유명하고 큰 놀이공원은 아니고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무지개 놀이공원이라고 작은 놀이공원이에요. 소원이가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꼭 유치원이 아니어도 괜찮다면 놀이공원에서 공주님 테마로 퍼레이드를 준비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소원이가 병원 밖으로 외출이 가능한가요? 아, 어머니께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나요? 저희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실 수가 있나요? 솔직히 너무 해주고 싶어요. 정말 제 욕심이겠지만 분명히 좋아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런 배려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저도 너무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우선 저도 회사 측과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어머니께서도 제가 회사 측에 말씀드리는 동안 병원 측에 소원이 외출이 가능한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 후 저는 회사에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그동안의 긴 사연과 아이의 딱한 사정, 그리고 놀이공원 측에서 이 퍼레이드를 꼭 개최해야만 하는 이유까지 만들어 보냈어요.
몇 분 지나지 않아 사장님께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이, 진혁씨, 나 오 사장일세. 메일을 보냈더구만. 네, 사장님, 벌써 읽어보셨어요? 그럼 누가 보낸 건데? 가장 먼저 읽어봐야지. 몸은 괜찮아? 네, 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영 안 괜찮은가 봐. 소원이라고. 이름까지 소원이라 더 마음이 아픈 사연이야. 자네 메일 받고 공연 기획팀 과장이 이건 꼭 해야 한다고 나한테 노크도 없이 달려왔네. 근데 말이야, 이왕 하는 거 소원이라는 친구만 하지 말고 병원의 다른 아이들도 같이 하면 어떨까? 지금 기획팀에서 벌써 기획서 쓰고 있어. 오후 중으로 병원으로 김 과장이 갈 거야. 다른 아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잘 이야기 나눠봐. 사장님, 이렇게 흔쾌히 결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제는 무슨, 결제 올리지도 않고 데모하듯 전체 메일 발송해놓고. 내가 진혁씨 워낙 예뻐하고 아끼지만 이번 건은 웃겼어. 다음부턴 문자로 보내지 그래.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그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가 남도 아니고 진혁씨 동생 이야기 모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거절을 하겠는가. 어른도 암에 걸리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데 그 작은 아이가 웃으면서 진혁씨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 부디 그 아이가 좋아해주면 좋겠는데 잘 준비해서 누구보다 힘들어하고 있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되자고.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사장님과 직원분들이 제가 보낸 메일에 열정적인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기획팀 과장님이 방문하셨고 저희는 병원 측의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었죠. 보호자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였기에 지원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10여 명 정도의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보다 기다렸던 순간을 소원이에게 전해주기까지 단 3일이 걸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심어주고 싶었던 어른들의 한 마음이 모인 결과였어요. 소원이와 아이들은 제가 어머니를 통해 보내드린 퍼레이드 동영상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소원이 어머니는 아이들의 설렘, 기대, 환상이 가득한 그 눈빛들을 절대 못 잊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퍼레이드 기획을 함께 하기 위해 입원 환자이지만 통원 환자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병원 측의 허락을 받고 오후 낮 시간 동안 놀이공원으로 출근을 했어요. 목발을 짚고 다니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빨리 완성해서 아이들에게 동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기뻐할 소원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대망의 퍼레이드 전날 병원 안에서 아이들과 보호자분들에게 퍼레이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연습지를 마련해드리고 소원이 어머니와 저는 유치원을 통해 문제의 왕자님 녀석을 섭외하기로 했어요. 그 아이가 퍼레이드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죠. 소원이의 상태를 다 알고 계셨던 그 아이의 부모님도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고 그렇게 퍼레이드 당일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괜찮아? 파란색 엘사 공주님의 옷을 입은 소원이는 짧은 머리 대신 영롱한 빛으로 물든 긴 가발을 착용했습니다. 너무 하고 싶어 했던 따은 머리도 예쁘게 해주었지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공주를 골라 마치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을 하고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부모님들은 연신 카메라를 눌러대며 눈물을 흘렸어요. 퍼레이드는 그렇게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퍼레이드가 끝나자마자 대열에서 벗어난 소원이가 입이 귀에 걸리도록 크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저와 소원이 부모님은 그런 소원이를 안아주려 두 팔을 힘껏 벌렸지요. 그런데 소원이가 저희를 쌩 지나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준아! 소원이는 저희를 지나쳐 왕자님에게 달려간 것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심 뿌듯한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 활짝 웃는 모습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늘로 간 제 동생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행사의 마무리는 성금식이었습니다. 놀이공원 사장님을 비롯해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하나로 마음을 모아 작은 성금을 마련한 것이었어요. 행사장은 다시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마음속에 따뜻한 희망 한 조각들은 꼭 가져가셨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소원이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함께 퍼레이드에 참여했던 아이들과 친구가 된 거죠. 밝아진 소원이의 모습처럼 아픈 것도 점점 회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아저씨, 가지 마세요. 소원이는 처음으로 아이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제게 안겼습니다. 옷자락을 꼭 쥔 그 손을 힘들게 떼어냈어요.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소원아, 아저씨는 다 나아서 이제 가야 해. 가서 소원이 공주님 했던 놀이동산에서 열심히 일해야 해. 그러니까 소원이도 얼른 나아서 아저씨 보러 놀러와. 꼭 와. 소원아, 아저씨 기다리고 있을게. 알겠지? 약속. 아이가 서운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따뜻한 포옹을 나누고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연신 제 손을 잡고 놓을 줄을 모르던 소원이 아버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애 태어날 수 있게 되면 꼭 뵈러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상하는 지금도 코끝이 찡해지는 그날의 작별 인사는 끝이 났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퇴원 후 복귀하는 첫 출근 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저를 위한 깜짝 파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퇴원 축하합니다. 퇴원 축하합니다.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폭죽을 터뜨리는 직원들, 생크림을 일부러 얼굴에 묻히는 사장님,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잔뜩 눈물이 고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이제 절대 다치지 마세요. 고여있던 눈물이 똑똑, 잠근 수도꼭지 사이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제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뭐야 두 사람? 얼떨결에 공개적으로 고백을 받아버린 저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사무실을 벗어났습니다. 그런 저의 뒤를 쫓아오던 그 팀원은 평소 저와 친구처럼 잘 지내던 직원이었어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러시면. 진혁 씨도 저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요? 그럼 저랑 왜 따로 밥 먹고 영화는 왜 봤어요? 커피는 왜 마시고? 집엔 왜 바래다 주셨어요? 제가 죄송해요. 울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퇴원과 동시에 저는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빼고 모든 직원들이 저희를 이미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니 다 맞는 말이더군요. 저만 눈치채지 못한 제 마음을 인정하고 나니 얼굴만 봐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여태 몰랐을까요? 제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더라면 더 빨리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요. 참 어리석지요.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소원이를 만나러 병원에 놀러 가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도 함께 가고 싶다며 같이 소원이를 만나러 가기도 했어요. 소원이는 제 여자친구를 공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와, 강호동 아저씨가 어떻게 공주님이랑 다녀요? 진짜 강호동 씨가 들으면 서운할지도 모를 이야기지만 정말 소원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하게. 물론 그 아이가 말하는 강호동 아저씨는 저였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서운했습니다. 한순간에 소원이 마음속 1순위가 된 제 여자친구는 그런 소원이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도 했어요. 진혁 씨, 오늘 소원이 만나기로 했는데 어떤 옷이 제일 공주 같아? 소원이 만나기로 했어? 나한텐 다른 연락 없었는데. 이제 진혁 씨한테 연락 안 하고 나한테 하고 싶대. 호동 아저씨도 같이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진혁 씨도 어서 갈 준비해. 개구쟁이 같은 소원이는 나날이 상태가 호전되었고 마침내 완전히 회복하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소원이가 지치지 않고 잘 버텨준 결과였죠. 소원이의 퇴원 이후 여자친구와 저는 소원이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이의 완치로 인해 마음이 가벼워진 소원이네 부부는 저희와 빠르게 친해졌어요. 이렇게 보니 잘 맞는 구석 또한 한두 군데가 아니더군요. 병원에 있을 때는 안쓰러운 마음에 가려져 못 봤던 부분들도 밖에서 보니 다 보였습니다. 그들도 저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몇 년 후 소원이는 초등학교를 다니며
더 이상 공주를 믿지 않는 아이가 되었어요. 자연스레 제 여자친구도 공주라는 별명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공주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못해 서운해하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까짓것 이제 제가 공주 대접해주면 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참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결혼식이라는 행사는 제게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다 계시고 친척들도 친구들도 많은 아내는 누구까지 결혼식에 부르고 누구를 걸러서 안 불러야 할지 고민에 빠졌지만 저는 반대였거든요.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친척들도 얼마 없는 저는 친구라고는 놀이공원 동료들 뿐이었습니다. 걱정하는 저에게 아내는 괜찮다는 말을 해주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마음에 걸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걱정 속에서도 함께 가정을 이룬다는 기쁨이 더 컸기에 결혼식은 정상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식장 홀 앞에 서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많은 하객분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하기 바빴어요. 그러던 중 저 멀리서 한뭉턱이 많은 인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앞에 서 있는 건 다름 아닌 소원이었습니다. 호동 아저씨, 결혼 축하해요. 우리 공주님 울리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요. 예전에 그 개구쟁이 소원이처럼 내게 폭 안긴 소원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던 소원이네 부부가 말을 이었어요. 진혁씨 고민 해결해 주려고 내가 우리 집 친척들 다 끌어모아서 왔어요.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서운한 거 없이 멋있게 해야죠. 우리 두 부부 워낙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결혼 축하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혁씨네 부부가 되는 걸 축하하고 있으니까, 행복을 응원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같이 더 많이 행복해져요. 축하해요. 정말 많이. 장가가는 기쁜 날, 좋은 날, 저는 또 식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제 눈물 소식에 신부 대기실에 있던 아내가 뛰쳐나왔고 예식장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소원이네 부부의 깜짝 선물을 본 아내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니, 좋은 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못 살아 정말. 소원이의 짐짓 어른스러운 한마디에 모두가 빵 터졌고 그렇게 따뜻한 축복 속에 저희는 부부가 되었어요. 하늘에 계신 저희 부모님과 제 하나뿐인 여동생도 이 모습을 지켜보고 행복해하길 기도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자랑도 해보았습니다. 행복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놀이공원에서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송 과장, 올해는 어떤 분들을 모시고 퍼레이드를 해보면 좋겠는가? 사장님,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음씨 따뜻한 우리 송 과장 덕분에 살면서 이렇게 좋은 일도 하게 되고 내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감사합니다, 사장님. 더 열심히 좋은 일 하겠습니다. 행복한 일만 생기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선물 같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아픈 가족이나 아픈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모두에게 힘내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잘 될 거라고, 꼭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고요. 여보, 당신한테 편지가 왔네? 나한테? 무슨 편지가 왔지? 보낼 사람이 없는데. 며칠 전 제 생일날입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인사와 함께 편지 한 장을 건네더라고요. 연분홍색의 작은 봉투에 들어있는 작은 편지지였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소원이에요. 제가 이렇게 아저씨의 생신을 축하할 수 있어서 올해도 여전히 기뻐요. 아저씨 덕분에 저는 힘찬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병원에서 친해진 다른 아이가 완치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모두가 아저씨의 빛나는 선물을 받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아저씨, 내년에도 그 다음 내년에도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엄마 아빠랑 재밌게 살아요. 이제 아무도 아프지 말고 울지 않는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저씨를 본받아 좋은 어른이 꼭 될게요. 생일 완전 축하드려요, 호동 아저씨. 소원이 드림. 생일 축하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아내의 등 뒤로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고 소원이가 나왔습니다. 케이크 위로 빛나는 촛불이 일렁였어요. 저희 부부는 소원이네 가족과 함께 그렇게 멋진 생일을 보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 최고의 생일이었습니다. 다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응원하며 살기로 같이 다짐했어요. 여러분도 바쁘지 않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함께 응원해 주실 수 있나요?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슬픈지, 우린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늘에 대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행복만 하기에도 바쁜 세상, 고통으로 방해받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어드릴게요. 꼭 함께 행복해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